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2020년 새해를 기다리며 나는 열심히 만든 수학을 이기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예고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유튜브 영상들만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제 책을 사서 읽어주신 독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사진 몇 장을 영상 말미에 넣었습니다. 설정샷이라 좀 닭살인데 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다시 한번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책에 대한 서평을 이렇게 읽던 중에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런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수학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혹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라는 서평. 그래서 이 수학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한국 고교 공통 수학 과정인 수학 1 상하 전체 내용에 대한 유튜브 튜토링 영상을 만들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하는 중에 이 개념들이 어떻게 대학 과정 이상의 이공계 부분에 사용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므로 무작정 외우고 엄청난 반복을 통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통으로 외우는 수학이 아닌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또 응용이 가능한 수학 공부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학원에 안 다니신다거나 혹은 따로 보충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영상은 수학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데 필요 충분은 아닙니다. 다만 좀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바라보게 하는데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학을 재밌어하고 결국 이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 그 책의 구독자층들이 되게 다양해요. 10대부터 시작해서 30, 40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 맞아 이렇게 해드려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초중 수학부터 대학교 1, 2학년 정도 수학을 이렇게 쭉 늘어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거의 정중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의 첫 시작 공통 수학 1부터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1월부터 1월 첫째 주부터요. 수학 1의 1장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등 혹은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학 1 과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나가다가 중간중간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등 수학에 대한 개념을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한 개념까지 포함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학을 알고 싶은 고등학생과 대학교 이상의 성인 구독자들을 위해 지금 산업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수학 개념들,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개념들이 여기 저기에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산수학, 선형대수와 같은 개념들에 대한 영상들도 중간중간 만들어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자주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이 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좀 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나가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학 개통도를 보며 개념 간 연결고리를 파악하라 라고 제가 이제 책에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제 책에 있는 이 개통도는 작은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7가지의 브랜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으로 만들 영상을 통해서는요, 이 가지들이 또 어떻게 서로 큰 나무로 연결되어 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숲을 보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수학 1 상 첫 단원은 다항식인데요. 이 다항식 단원에서 자세하게 이
계통 간의 연결고리를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이 다항식은요, 방정식과 부등식, 즉 다항식의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이어집니다. 교과서의 순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기하 쪽으로 빠지는데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순수 기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수적인 스킬을 기하에다가 접목해서 배우는 기하와 대수를 합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개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결되어서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함수로 옮겨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함수 중에서도 이 다항함수는 가장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로 옮겨가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항함수는 미적분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때 여러 그 미적분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는 완벽하게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통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초 쌓기엔 개념서 다독보다 문제풀이가 더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영상을 소개할 텐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영어 알파벳을 기억하듯 너무도 기초적인 연산 과정들에 대한 훈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납득이 되셨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 지금 보이시죠? 문제들 아주 아주 막 보는 순간 머리가 찌끈찌끈해지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구구단을 외우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고 지름길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구구단 없이 제가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드렸지만 수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덧셈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커졌을 때 또 덧셈을 여러 번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곱셈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인데, 이런 곱셈에 대한 유익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구구단 외워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들은 그 기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려운 문제 한두를 끈질기게 붙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기초적인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슬슬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보디빌딩을 하는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몸의 근육들은 이 뒤로 갈수록 무게를 더해 가면서 마지막 라운드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들어 올릴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쁘게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수학 공부의 완성도도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길게 그리고 깊게 하는 훈련을 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몸을 풀듯 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풀었다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두세 문제들을 끈질기게 붙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단계로 이제 옮겨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은 매일 10분보다 하루를 제대로 투자하라. 자, 여러분들 어떤 그 개념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요, 묶어서 공부해야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책에는 지수와 로그를 그 예로 들려드렸는데요.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단원 자체가 어렵고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쪼개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히 로그와 같은 개념은 하루에 10분씩 찔끔찔끔 공부해가지고는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주말 혹은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서 통으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맥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작은 개념들의 상관성을 확인함으로 전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해 1월에서 시작하게 되는 수 1의 다항식 첫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실 그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꼭 알아야 하는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을 하나로 뭉뚱거려서 완전히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10분 조금씩 잘라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혹은 주말을 온전히 제대로 투자해서 완전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이해하라.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완전 제곱이란 걸 배우셨나요? 2차 방정식을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의 일반식을 꼭지점을 알 수 있는 식으로 바꿀 때 이 완전 제곱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수도 없이 외우셨던 이 근의 공식도 이 완전 제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인데요. 이 완전 제곱의 개념을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여러분들께서 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묻고 이해하는 방법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수학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중에 이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찌 보면 묻고 이해하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자세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요구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무엇을 제대로 질문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제대로 물어보려면 꼭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가끔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뭘 질문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뭘 이해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잘못된 거다기보다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듣는 우리도 뭘 질문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한국 수업에서 사실 내가 모르는 거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정확히 질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질문은 꼭 해야 합니다. 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학원 강사님들에게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라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이해되어지고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셨을 때 이 느려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심지어 시간 낭비처럼 보였던 과정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수학 개념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알아가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 모든 개념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멋진 수학의 성이 지어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다짐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제 재능을 좀 나누어 보려는 다짐을 합니다. 최대한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단 한 분도 돈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강의여서 성의가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보스턴에 있는 정광근이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새 독자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